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 구성 인자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제 먹은 밥이 그저께 먹은 밥의 영양 성분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먹은 햄버거의 구성 성분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어제 먹은 김치찌개의 구성 성분이 그저께 먹은 햄버거의 구성 성분을 밀어내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과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과 대사질환이 생기고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염증과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식사입니다. 지은이 김순렬, 펴낸 곳은 리더북스입니다. 이 책은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비만을 예방하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최강 음식을 소개합니다. 한의학 박사인 저자는 나쁜 식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의학적 근거로 알려주는 동시에 한 달만 올바른 식사를 해도 몸이 건강하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발 저림과 손끝, 발끝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저림을 호소한다. 손발저림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어서 피가 원활하게 잘 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들은 혈관 탄력성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나 관절만 굳는 것이 아니라 말초혈관의 순환장애가 자주 발생한다. 손과 발에 작은 혈관들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대동맥처럼 큰 혈관들은 크기가 커서 막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손끝과 발끝의 모세혈관들은 약간의 염증이나 손상에도 잘 막힌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손끝, 발끝 통증과 손발 저림이다. 혈액 내의 당분이 모세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손끝과 발끝 모세혈관이 닫혀버린다.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흥분하면서 가슴, 얼굴과 머리로 가는 혈류량은 증가하고 손발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한다. 손끝과 발끝으로 오던 혈액이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머리는 뜨끈뜨끈 열이 나고 손발은 차디차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인자 중에 중요한 물질이 있다. 그것은 NO, 즉 산화질소다. 산화질소는 질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기체 화합물로서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산화질소의 대표적 기능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을 예방하는 것이다. 산화질소가 건강관리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있다. 바로 화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아그라 때문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다가 발기불능을 치료하는 효과가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게 된 약이 비아그라다. 이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가 산화질소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산화질소의 분비가 증가하면 CGMP라는 물질이 증가하고 평활근과 말초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의 순환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 CGMP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PDE5 단백질인데 이것이 많이 있으면 CGMP가 활동하지 못한다. 반대로 PDE5 단백질을 없애버리면 CGMP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된다. PDE5 단백질은 우리 몸 대부분의 장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PDE5 단백질을 억제하면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의 기능이 향상되고 성기능이 왕성해진다.
뇌신경에 존재하는 PDE5 단백질이 억제되면 뇌신경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신경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손발 저림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살려주면 동시에 치매 예방도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부작용도 상당하여 비아그라를 용도 이외의 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작용이 있는 비아그라 대신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약물 대신 자연 그대로 음식에서 산화질소를 취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 비트에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하다. L-아르기닌이 풍부한 마늘. 마늘은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이 아미노산이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산화질소의 수치를 높인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비트에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하다. 비트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을 높이는 좋은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염증과 관련된 세균의 비율이 감소했다. 또한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고 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마늘은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이 아미노산이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산화질소의 수치를 높인다. 육류와 해산물은 코엔자임 Q10이 풍부한 음식이다. CoQ10이 산화질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장육과 지방이 많은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근육질이 풍부한 육류에 CoQ10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CoQ10은 세포 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일종의 효소로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ATP가 생성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 다크 초콜릿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 수준을 최적으로 설정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한다. 또한 뇌의 신경 가소성이 높아지고 기억력과 인지력이 높아지고 기분을 고양시킨다.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전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잎이 많은 채소류인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에 풍부하게 포함된 질산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산화질소로 전환된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의 감귤류는 산화질소 함량이 높지 않다. 하지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 산화질소의 수준을 높여준다. 그래서 감귤류를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내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뇌신경의 기능이 향상된다. 단시간에 간을 파괴하는 음식. 단백질 보충제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고 간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단백질은 웬만하면 자연 그대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집에서 요리하여 먹는 것이 좋다. 가루로 먹는 것이 간편하지만 건강상 해롭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당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액상과당은 장애물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해로운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분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간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과당은 천연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과일로 과당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서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기름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식물성 기름은 산패가 잘 되어 화학적 처리를 더 많이 한다. 또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경화유는 유통기한이 오래가고 풍미가 좋아져서 각종 튀김, 빵, 치킨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과 암,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심장질환과 자가면역 질환 및 일부 암의 원인이 된다. 합성 감미료인 말토덱스트린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옥수수, 쌀, 감자 전분 또는 밀로 만든 백색 분말로서 많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 가공식품의 부피를 키우는 충전재, 방부제, 설탕을 대신하는 인공 감미료로 사용된다. 비타민 같은 영양제의 충전재가 바로 말토덱스트린이다. 말토덱스트린은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칼로리가 같다. 하지만 GI 지수가 106에서 136으로 아주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그래서 당뇨병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다. 여름에 기온이 높고 습할 때 땅콩 같은 견과류에서 잘 생긴다. 아플라톡신은 강한 간독성 물질이어서 간염뿐만 아니라 간암도 유발할 수 있다. 견과류는 영양분이 풍부한 건강식이지만 기름 성분이 많아서 조금만 오래되면 변질되기 쉬우므로 항상 신선한 제품을 구입해 먹기를 권한다. 이런 음식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식품은 1군 발암물질이다. 육류의 가공을 위한 고온조리 및 훈제 과정에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엔니트로스 화합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발암물질들이 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그래서 정상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으로 발전한다. 고기는 되도록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고기를 먹을 것을 권한다. 젓갈은 1군 발암물질이다. 소금 자체는 1군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젓갈 속 단백질과 소금의 아질산염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고기 특유의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조리 과정에서 아민 단백질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긴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니트로사민이 발암물질이다. 튀긴 음식에는 식품이 고온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 이상 온도로 식품을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로 알려진 화합물도 나올 수 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을 고온에서 튀길 때 생성된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요리를 삼가야 한다. 굳이 튀김 요리를 먹고 싶다면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아 먹을 것을 권한다. 뜨거운 열을 받아 겉이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탄 고구마는 암 유발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므로 반드시 탄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 뜨거운 음료는 사실 2급 발암물질이다. 뜨거운 음료를 먹으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상승한다. 뜨거운 음료가 식도세포에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서 뜨거운 것의 기준 온도는 65도시다.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5가지 대표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구울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불리는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소량만 먹어도 발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면 수치나 나무 대신 가스나 전기 그릴을 사용하고 고기를 태우거나 너무 익히지 않기를 권한다. 육고기 중에서도 닭고기를 구워 먹으면 발암 확률이 가장 높다. 닭고기를 구웠을 때 소고기에 비해서 약 10배 많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가 검출되었다. 소시지, 핫도그 등과 같은 가공육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컨이나 소시지류 식품의 90%가 아질산염을 포함하고 있다. 아질산염은 질소가 환원된 물질인 아질산의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된 성분이다. 오랜 기간 복용하면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생선은 구워서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오메가3 같은 다불포화 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과산화지질이 훨씬 많이 생성된다. 과산화지질은 활성산소의 한 종류인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 간의 신호를 방해하고 암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죽상동맥경화,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된다. 후추를 고온에 가열해서 요리하면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후추를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2급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최대 37배 증가한다고 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신장암과 피부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고 치매나 간질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음식을 삶거나 국을 끓일 때는 1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후추를 미리 첨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직접 불에 굽는 것처럼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조리가 다 끝난 후에 후추를 뿌려 먹기를 권한다.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최악의 음식. 크고 투박한 나물류들은 다른 나물보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위장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나물을 먹을 때는 크고 투박하고 질긴 나물보다는 새싹이나 어린 순 같은 부드러운 나물류를 골라서 섭취할 것을 권한다. 익혀서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도 좋다. 거친 섬유질을 최대한 덜 섭취하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이다. 과자, 말린 과일, 육포 등 수분을 제거한 음식들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된다. 가급적 음식을 섭취할 때는 건조식품보다는 촉촉하게 수분이 풍부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술은 위암을 부르는 음식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힌다.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알코올 노출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위점막 세포의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 이 외에도 과식, 맵고 짠 자극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해야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위장에 나쁘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발암인자다.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는 생강이다. 생강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서 건강한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이 헬리코박터 같은 세균의 증식도 막아준다. 또 결명자도 위장의 염증을 예방하는 음식이다.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려면 생강, 결명차, 대추를 함께 끓여서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밀싹과 파슬리도 좋다. 이들의 주요 성분인 아피제닌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감소시켜 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폐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잘 알다시피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 하지만 비흡연자에게 전혀 폐암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음식 조리 시 나오는 연기를 많이 흡입할수록 폐암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튀김이나 부침 같은 요리를 할 경우 폐암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 권장량 이상의 카로티노이드 보충제를 먹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식품으로 카로티노이드 보충을 할 때는 이런 위험성이 없다. 단지 보충제로 한 가지 성분만 추출해서 먹을 때 폐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햄,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함유되어 있다. 붉은 고기는 불에 구워 먹을 때 탄 부분에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탄산음료에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 술은 무슨 암이든 악영향을 끼친다. 와송, 금은화, 생강, 대추는 폐암 예방뿐 아니라 오래된 기침과 가래, 폐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인한 폐쇄성 폐질환 등의 예방에도 좋다. 복부팽만을 유발하는 음식과 완화하는 음식.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배에 가스가 차게 하는 음식. 글루텐 함유 음식.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밀가루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될 뿐 아니라 유독 가스가 차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다. 포드맵 음식. 포드맵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과일 중에는 사과, 배, 복숭아, 망고 등이 있고 채소 중에는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가 있다. 복부팩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견과류에도 대부분 포드맵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콩이나 곡물도 마찬가지다. 사실 포드맵 음식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복부팩만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포드맵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복부팩만을 완화하는 음식.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복부를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 생강은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과일이다. 칼륨이 풍부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비슷한 효과로 아보카도와 오이 역시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복부팩만을 완화시켜준다. 민트는 오래전부터 소화불량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도와준다. 레몬즙의 원자 구조는 위장의 소화액과 유사하다는 말이 있다. 레몬즙은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고 음식의 소화를 돕는다. 약간의 매운맛은 더부룩한 속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춧가루에 든 캡사이신 성분이 뱃속 가스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음식으로는 쌀밥과 감자, 완두콩, 가지, 호박, 시금치, 당근, 샐러리, 블루베리, 포도, 키위, 멜론, 토마토, 오렌지, 딸기 등이 있다. 인스턴트 음식과 화학적으로 합성된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덜 달고 조금 덜 맛있고 먹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짜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 몸의 건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진짜 식사를 하시면서 더욱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